네, 자세히 들어가 혁 JTBC 라이브 뉴스팀의 에이스 이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지연 기자, 봄바람 휘날리며 이 노래 좋아해요? 네, 저 샴푸 향이 느껴진 거 이걸 또 좋아합니다. 방금 뭐 한 거죠? 그 뭐지? 샴푸 향이 아, 느껴. 그 야, 너무 뭐지? 실망입니다. 하지만 노래보다 취재는 잘하니까요. 한번 가수 장범준 씨가 안표 때문에 맞아요. 공연 예매 자체를 취소해서 이거 팬들한테 약간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게 안표 문제가 심각했나 보네요. 이번에 사실 장범준 씨 공연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 소규모 공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장에 티켓 하나당 55,000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안표상들이 많게는 뭐 10만 원 아니면 두 장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웃돈을 얹어서 되파는 그런 게 이제 기승을 부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 장범준 씨도 해결을 좀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예. 결국 이걸 다 막지는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다 티켓 예매권을 취소하고 아예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아하. 그러다가 나온 게 이제 추첨제였어요. 그래서 추첨제. 네, 원하는 팬들에 한해서 이제 추첨제로 이렇게 응모를 하면 거기서 추첨을 해서 공연 티켓을 판매를 하는 건데 예. 문제는 이 추첨제 티켓마저도 또다시 안표로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독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하루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도 이게 어제 추첨을 했거든요. 근데도 또 그 사이에 또 안표가 생겨나서 이 장범준 씨 측에서는 이런 안표 좌석 아예 잡아내서 공연 취소시키는 티켓을 취소시키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장범준 씨가 소규모 공연으로 기획을 했는데 안표가 생기다 보니까 소규모 공연이면 사실 관객 한 명 한 명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안표 피해를 보고 들어온 분들이 있다 한다면 그것도 미안한 마음이니까 아마 아티스트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강경책을 한 것 같아요. 인기 가수 공연 때마다 사실 이 안표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수 임영웅 씨는 정말 피켓팅이라고 불릴 정도로 튀기는 티켓팅. 네, 티켓을 구하기 그렇죠.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금액도 선을 넘은 게요. 두 장에 550만 원의 안표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사실 그게 팔릴 정도로 인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안표상들 진짜 너무하긴 하네요. 네, 그리고 뭐 G.O.D 그룹 G.O.D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콘서트에 무료 공연을 열었는데 이거를 또 30만 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G.O.D 콘서트 무료였는데도 네. 이걸 30만 원에 판다. 네, 그래서 너무 심하니까 요새 가수들이 막 안표상들 잡아내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가수 성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가 직접 안표상한테 접근을 해요. 맞아. 그래서 되게 처음 사는 것처럼 해서 저 처음이라 너무 불안해서 그런데 혹시 좌석 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좌석 번호를 알려주면 그걸 취소시키는 식으로 네, 매니저가 손님인 척. 그렇죠. 직접 아하. 잡아내는 거죠. 그렇게 대응을 했었고요. 가수 아이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표를 신고하는 팬한테 그 콘서트 티켓을 포상으로 주는 식으로 암행어사 전형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야, 그 가수들도 고생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수가 직접 나설 정도로 안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안표는 그냥 내가 사서 한 두 장 정도 사가지고 웃돈 얹어서 되파는 정도의 안표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소위 말해서 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크로를 돌려서 이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삽니다. 매크로. 네, 그러니까 매크로라는 게 이제 로그인부터 뭐 좌석 선택 그리고 결제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몇 초 만에 끝내는 그런 자동 장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자리를 이렇게 선점을 해서 대량 구매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웃돈 얹어서 막 뿌리는 거예요. 예. 그러게 이런 매크로 업자들이 점점 이제 조직화되고 또 분업화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대중음악 분야만 봐도 안표 신고 건수가요. 2020년 359건이었는데 이게 작년에 4,224건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제 재작년이겠네요. 2022년이면. 아, 그렇겠네요. 4,224건. 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부모님한테 효도하거나 하려면 또 이명웅 콘서트 끊어드리는 분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안 살아야 되는 거 알면서 사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안표 파는 사람들 잡아서 처벌 강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남의 재능으로 앉아서 손쉽게 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안표 거래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경범죄 처벌법으로 안표를 판매하면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경범죄 처벌법.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처벌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흥행장이나 나루터 같은 그런 데서 이 안표를 판매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 흥행장이나 뭐요? 나루터요. 나루터? 네. 그 배 타는 나루터? 네, 조선시대 초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법이 1973년 50년 전에 만들어져서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배승선권 같은 것도 안표로 판매하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특정 장소에서의 안표 판매를 금지하고 이걸 처벌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의 판매를 처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법이. 그리고 벌금도 20만 원으로 좀 가벼워요.
그래서 좀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다행히 이제 법이 이게 너무 현실과 안 맞으니까 네. 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 3월부터는 이제 매크로로 공연 티켓을 막 산 다음에 이걸 웃돈 던져서 파는 그런 걸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징역 1년 이하 또 벌금 1,000만 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죠. 처벌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안표 상들 좀 근절이 될까요, 이걸로? 그게 좀 문제인데 이게 네. 법이 이거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좀 나와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바뀐 법은 매크로로 구매한 건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는 거잖아요. 자동 프로그램 쓴 거에 대해서만. 네, 그럼 이제 매크로를 어떻게 잡아낼 거냐가 문제인데 네. 이걸 다 잡아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가 티켓 예매할 때 왜 그 이제 부정 예매 방지 위해서 막 문자도 입력하잖아요. 뭐 X, Y, Z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랜덤으로 뜨는 문자.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매크로를 방지하기 위한 거고 또 비정상적인 티켓 구매를 걸러내는 그런 거름망 시스템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네. 계속 이 매크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름망을 우회해가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잡아낼 수는 현실적으로 없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예. 그리고 이 바뀐 법이 공연법 개정안이거든요. 예. 그럼- 공연법. 네, 공연만 해당이지 우리 막 야구 한국 시리즈 같은 것도 안표 많잖아요. 맞아요. 스포츠 경기에 안표 거래, 온라인 거래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야구 여전히. 좋아하는 우리 작가님이 고개를 엄청 끄덕였어요. 네. 네, 저런 건 아직 처벌할 수가 없는 한계가 아. 있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온라인에서의 안표 거래를 다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네.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들이 몇 건 발의가 되어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물론 큼직큼직한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국회 입장에서는 뭐 좀 그렇게 중요한 거야라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문화 산업에 관련된 거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개개인이 굉장히 돈을 많이 쓰냐 안 쓰냐의 문제니까 차라리 안표가 없으면 포기라도 하겠는데 안표가 있으면 그래도 좀 한번 시도해보고 그렇죠. 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한 5만 원만 더 비싼 거만 사볼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팬심이 내 돈 당장 또 나가는 문제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안 사면 다른 사람이 살 것 같긴 하거든. 음. 국회에서 이런 것도 좀 이제 좀 정상화가 되면 지금 뭐 피습당한 이런 일들도 있지만 다 정상화가 되면 이런 실생활 법도 좀 빨리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아까 샴푸 향이 느껴 뭐죠? 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실망스럽고 노래 실력 좀 실망감을 지울 수 없으면서도 내일도 좀 알찬 내용으로 다시 또 뵙겠습니다. 이재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수 성시경 씨가 안표상 잡았다고 밝힌 게 오늘 화제였습니다. 본인의 콘서트 15만 4천 원짜리 티켓을 50만 원에 내놓은 안표상을 찾아내 예매 취소시키고 법적 조치하기로 했던 겁니다. 가수들이 직접 나설 정도로 안표는 공연계의 골칫거리죠. 갈수록 안표가 극성인 건 매크로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2달 전 가수 임영웅 씨 공연 예매 사이트가 열렸는데 이때 몰린 트래픽이 370만 건, 1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이게 전부 팬들인 게 아니라 안표상이 매크로 프로그램 돌려서 자동 예매 반복한 게 상당수인 걸로 보입니다. 아무리 손으로 클릭해봐야 프로그램을 이기긴 어렵고 어쩔 수 없이 안표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 거죠. 매크로 안표상들이 대목으로 여기는 게 야구 팬들의 잔치,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입니다. 올해도 수십만 원짜리 안표 장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시리즈가 열리는 잠실야구장 앞입니다. 경기 시작까지 2시간 넘게 남았지만 벌써 팬들로 북적입니다. 매표소엔 전석 매진 안내가 붙었습니다. 표는 예매 사이트에서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했는데 다 막 7만대고 막 한 번은 14만대도 나오고. 그런데 매진과 동시에 되파는 표가 나왔습니다. 한 장에 150만 도 봤어요. 테이블석, 뭐 심한 건 10배도 붙는다고 봐야죠. 취재진이 응원 점퍼를 입고 직접 야구장을 서성여봤습니다. 몇 분 만에 안표상들이 다가옵니다. 3명이면 아무리 조금 줘도 50만 원은 줘야 돼요. 판매자를 연결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격을 얘기를 해야지 이제 맞춰주지. 본인은 얼마 예상하나 그걸 얘기를 하라 이거지. 정가의 2배를 주겠다고 하니 화를 냅니다. 빨리 가. 집에 가니까. 예약 같은 거 10몇만 원에 예약했죠. 3만 원짜리죠.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표를 판다는 글이 넘쳐납니다.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은 안표상들이 자동 입력 프로그램,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해 표를 싹쓸이한 걸로 의심합니다. 한 커뮤니티엔 안표상이 PC방에서 매크로를 쓰는 걸 봤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매크로를 4만 원에 사봤습니다. 돈을 보내자마자 파일 꾸러미를 받았는데요. 처음 하는 사람도 따라할 수 있다면서 사용 안내서와 영상까지 같이 보내왔습니다. 직접 매크로를 돌리기 부담스럽다면 대신 돌려 표를 구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익명으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내년 3월부터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판매를 처벌하도록 공연법을 고쳤지만 스포츠 경기 예매는 빠져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또 암표 기승, 부르는 게 값입니다. 추석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차표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불법 암표 거래 올해도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KTX나 SRT를 검색해봤는데 기차표 구한다, 기차표를 얼마에 팔겠다 등 관련 게시물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표는 KTX 일반실이 원래는 5만 원 정도인데 10만 원대에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경주, 목포행 KTX도 비슷한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 가격의 2배 넘게 부풀려서 팔고 있는 건데요. 가격을 아예 제한해달라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법 암표 거래가 이렇게 버젓이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데 매년 명절을 앞두고 등장하는 이 암표 장사꾼들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티켓을 여러 장 구매해 놓으려고 자동 방부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매크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코레일 측에 문의를 해봤더니 지난해부터 승차권 다량 구매를 막기 위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접속한 이상 내역 등을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중고 사이트와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암표 거래 게시물에 대해서도 차단 요청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적발될 경우에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정직하게 문제 없이 즐겁게 보내는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